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순서입니다. 이슈 정보 코너죠. 오늘도 문정복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8일 뒤면 세비 두 번째 받는데요. 아직 선서도 못한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참 선서하기 그렇게 힘들죠? 아유, 선서하기 힘드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15일 날 뭐 얘기 나오는데 통합당에서 지금 별로 의사가 안 보여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15일 날 우리는 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예. 백선엽 장군님 안장식이 15일이래요. 그래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가셔야 된다고 그날 안 된다네요. 참.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로 늦은 지금 개원식입니다. 15일 날 해도 네. 2008년 7월 11일 날이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는데 그렇죠. 15일마저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개원식이라는 게 뭐냐? 의원들 선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모시고 국회에서 연설 듣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지금 통합당이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분노해야 할 사안이고요.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 지금 조문정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국회 문제, 개원 문제 이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다뤄야 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한 날입니다. 분명히 우울한 날이지만 그렇다고 시리에만 너무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급박한 일들이 많아서 박원순 시장님은 가슴에 묻고 또 힘을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참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내내 못내 표정도 어두웠고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눴는데 오늘부터 좀 기운을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만 독자가 이제 한 3-4천 명 남았는데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대박이라면서요. 그 에이, 정도면.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 적극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주변에 구독 권유를 열심히 해주시면 금명간에 10만 원을 돌파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 또 전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도 지난 금요일 날 방송도 쉬었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고 최근에 제가 금요일 날 지난주에 뉴스공장에 나갔습니다. 그 김원준 총수가 모친상 당했는데 좀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김규리 씨, 귤디죠, 귤디. 너무 지금 이쁘죠. TBS 퐁당퐁당 진행하는 김규리 씨를 만났더니 네. 김규리 씨가 박시영 TV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스다. 저희 그 10만 돌파 기념 이벤트 준비 중인데 시간 되시면 꼭 좀 나와달라 근데 했더니 정말 그렇게 예뻐요? 이쁘시죠 당연히. 근데 개념 있는 분이시잖아요. 뇌도 그분. 섹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있는 분이시잖아요. 뇌생녀. 오늘 뭐 박 시장님 관련해서도 그분 가시는 길 따스히 보살펴 주기를 뭐 이런 어떤 글도 써서 화제가 됐는데 되게 개념 있는 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김규리 씨를 초대한다고 했더니 김규리 씨가 시사적인 문제는 별로 나서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김규리 인간 김규리를 제가 해부해주겠다. 박시영한테 내가 걸려들었구만. 박시도사 아니냐 해부해준다. 그랬더니 박시영한테 걸려든 거야. 약간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김규리 꼭 걸렸어. 김규리 씨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저 김규리 씨 오는 네. 날 저 그 방송 없어도 좀 한번 나오게. 그럼요. 네, 그 옆에서 사인이라도 좀 받게. 김규리 씨 요청드렸고 그다음에 김어준 총수 모친상에 갔더니 네. 정청래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정봉주 의원 뭐 여러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께 네. 옆에 동작의 네. 이수진 의원. 그래서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동작의 이수진 의원 좀 제발 좀 모셔달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도 제가도 얘기했어요. 우리 이수진 의원님한테 좀 오셔라 이렇게.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한테 우리 10만 기념으로 한번 잠깐 나오실 거냐 그랬더니 흔쾌하게 본인만 나오면 되는데 옆에 이수진, 이모경 뭐 몇 분 따라 와우, 같이 다 와우, 거느리고 와우. 정청래 사단을 몰고 정청래 오겠다. 사단? 예, 그래서 네. 옛날에는 왕따 의원이었는데 요즘에 초선 의원들을 몰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나와 주십사 하고 요청을 좀 드렸었고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10만이 넘으면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분들 특집으로 좀 모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그 최종 선거일이 확정이 됐네요. 몇 방금 날이에요? 전에 16일 날로 16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이죠. 예, 그래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정보로는 네. 충분하게 이미 소부라고 하는 네 명이 이 대법원들이 심사를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 올렸는데 이미
관점이 좀 정리된 것으로 좀 기쁜 소식 좀 전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참고로 29일 날 7월 29일 날 저희 방송에 나오기로 이미 확정이 됐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8월 5일 날 나오기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 전에 다음 주 정도 한번 뵈려고 뭐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더 무겁고 그러시겠네요.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지사 만약에 16일 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네. 29일 날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겠습니다. 막시영 TV 기대됩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해서 먼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그 연결식을 오늘 치렀죠. 네. 개인적으로 어떤 소회가 있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 이제 뭐 문상에 잠깐 그 상가에 잠깐 갔었는데요. 큰 지도자를 잃었죠. 큰 지도자를 잃었고 대한민국의 참 그 시민운동의 대부 그리고 변신해서 행정의 따뜻한 행정의 대부를 우리는 잃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궤적 중에서 사람은 살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다 잘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못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분명히 공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이 마감이 될 때 그 사람의 그 행적 중에서 공이 많았느냐 과가 많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이해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해 당사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이해찬 당대표님 말씀처럼 추모할 때이고요. 예, 좀 안타깝게 마음 생각합니다. 참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의 분위기. 의원님들은 저희가 이제 그 장례위원을 모시잖아요. 네. 한 142분 정도가 장례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그 추모 열기가 좀 뜨겁고요. 네.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셨어요. 네. 네. 피해자 측에서 오늘 이제 변호사를 앞세우고 어쨌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혹시 얘기를 들으셨나요? 네, 뭐 전문도 읽어봤고요. 네. 이제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것도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분이 너무 마음 아프고 상처가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지지자님들 중에서 시장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이 그 피해자의 아픔이 그 모른 척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디 뭐 2차 가해와 같은 그런 신상을 털어서 그런 일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네. 내용을 보니까 참 많이 아팠겠다라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뭐 사실이라면 피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네. 고소인이죠. 네, 네. 고소인 측 주장에 네. 의거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네, 아직 네. 뭐 진실 여부는 밝혀진 그렇습니다.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이해에 관련된 입장이 나온 바는 없는데 오늘 이제 김혜영 최고께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하나 하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영 그 최고의 김혜영 최고의 말은 못 들었습니다. 김혜영 예. 최고가 당의 일원으로 서울 시민과 국민에 깊은 사과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고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 시민운동가로 헌신한 점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 고소인에 대한 비난,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피해자 측 고소인 측을 피해자로 단정지은 표현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게 이제 아직 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오기 전에 개인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연결식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적어도 고인을 추모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매듭을 진 다음에 네.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네. 한 다음에 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개인 플레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혜영 최고가 원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좀 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좀 약간 밉상 이런 어떤 미운 털이 좀 박힌 의원 중에 한 분인데 오늘도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 자체는 2, 3일 뒤에 뭐 했다면 사실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만약에 피해 사실이 그렇다면 이런 내용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텐데 지금 시점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는 네.
저는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떤 시기에 그 말을 할 건지에 시간을 정하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박시영 대표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적으로 이제 공감합니다. 그 장례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영대식이 치러지니까 네. 피해자 측이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서 기자회견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좀 마라. 재고 요청을 네. 간곡하게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은 그런 네. 상황이었고 입장문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가짜 뉴스들이 너무 횡행하는 측면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난 그거 두 가지는 다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청와대 같은 경우가 9일 새벽 청와대에서 박원순 시장한테 뭐 문자로 통보를 해서 고소된 사실에 대해서 피소된 사실에 대해서 알렸다. 이런 걸 막 주장하거든요. 이거 거짓이거든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짜 뉴스들 이참에 좀 엄벌했으면 좋겠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지금 국면에서 조금 더 차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좀 그 뭐랄까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상처가 좀 빨리 아물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지금 제일 힘든 것은 유족분들일 거고요. 네. 그 주변에 시장님과 오래도록 인연을 맺어왔던 그런 분들이 제일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서울 시민들일 거고요. 네. 박 시장께서 추진해왔던 서울시 정책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기다려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확히 네.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그런 어떤 철학, 정책 기조를 다음 재보궐선거까지 이 정치적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느냐. 리더가 없는데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있거든요. 권한대행이 비서실장도 했었고 기조실장 뭐 이런 걸 다 경험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또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리더가 사라졌을 때 되게 공무원들이 보이는 행태는 이 복지부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어려운 난제가 닥쳤을 때는 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게 저는 이제 목표로 정한 게 그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제 전에 들은 얘기는 박원순 시장께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7월 10일 날 네. 냈을 때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정책 발표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준비가 다 됐대요. 네, 네. 그래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발표를 못 하고 네.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대책들 네. 그래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서울시의 민감한 문제들, 네. 교육 정책들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박 시장이 준비했던 것들이 네. 관철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회, 구청장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조금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사님이나 박원순 시장님 여사님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게요. 빚이 7억이고 가실 데가 없는데 이제 그러게요. 처가 쪽으로 가실 것 같고요. 그 형제분들이 있는 대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세금 자체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는 모금 운동을 좀 하자. 그리고 추모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어떤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뭐 어떤 단위가 형성이 되면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온다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 지금 통합당에서는 굉장히 이 조문정국을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와 연결시켜서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의견들이 막 쏟아지죠. 그리고 또 배현진 네. 그 의원은 또 주신시 문제가 다 매듭이 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례후에 재검을 받으라 이런 뻘소리를 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기도 했죠. 그래서 정의당 또 내분이 좀 심각해졌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박원순 시장님 이 조문정국 과정에서 끝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
감춰졌던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심을 좀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의당 요정 의원께서 뭐 그 고소인 측에 본인 한 사람이라도 편을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요. 이제 이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 태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정의당에서도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사람에 대한 태도, 저는 이런 것이 나의 정치적인 신념보다 더 먼저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한 번쯤은 고민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정치인이라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했다는 뭐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네오미터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갤럽은 지난주에 47%를 네. 찍었고요. 네오미터는 48.7 오늘자 그렇게 나왔는데 왜 떨어지는지 대부분 아실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민주당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드러났다시피 49%입니다. 지역구의 투표가. 그러니까 49% 정도가 실제적인 민주당 지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도를 리얼미터 조사해 보면 40%가 나왔고요. 열린민주당이 한 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45% 네,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49%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45%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재집권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아주 위기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 지지도에 비해서는 좀 대통령 지지도가 좀 빠른 속도로 좀 빠진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여러 악재들이 지금 그렇죠. 부동산 문제가 네. 제일 컸고요. 최근에 일어난 일은 또 뭐 안희정 지사의 조합 운행 거 가지고 또 막 그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박 시장이 또 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겹쳐서 그런 건데 아직 그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다. 대신에 흔히 말하는 지금 빠진 걸 그 갤럽 쪽에서 보니까 중도층이 역시 확실히 빠졌어요. 그렇죠. 중도층에서 긍정이 44, 부정이 48로 나왔고 50대가 상당히 탄탄했는데 긍정이 42, 부정이 53으로 네.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 50대, 이 층이 뭐 청년층만 사람들이 빠졌을 거다. 인국공 사태로 네. 청년층이 많이 빠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전망이 쪽으로 빠졌어요. 조금씩 진보층도 빠지고 중도층도 빠지고 보수층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다시 뛰면 네. 되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 압승을 한 상황에서 원래 지지층이 아닌 분들도 대통령 지지층으로 흡수가 됐고요. 네. 그다음 민주당 지지도도 더 커졌는데 네. 항상 어려움에 약간 빠지면 약한 고리가 먼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또 심기일전 해야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 나왔지만 고위공직자들의 태도 네. 뭐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이 있죠. 네. 노영민 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반성할 게 있고 또 이 수세적으로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집권 여당이 고쳐야 할 점은 과감히 고치고 국민 눈높이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할 건 판단하는 거고 또 개혁 과제를 과감히 밀고 가는 거는 약간의 국민 여론이 안 받쳐도 해낼 건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럼요. 네. 결과로서 성과로서 보여줬을 때 또 여론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못지않게 프레임 전쟁을 잘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통합당의 가장 약점은 국회에 들어오긴 했는데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여전히 보이콧하고 있는 들어온 거거든요.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 개원이 안 이루어지고 네, 아무 일도 네, 안 되고 네, 있다는 네. 거를 그리고 20대 부동산 문제도 네.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를 통과하지 않았던 그걸 극구 반대했던 통합당의 책임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들어가고 그런 그 공세의 장으로 바꿔내야 네. 합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 문제도 그 부분에 대한 잘 대처하는 문제도 있지만 네. 이런 어떤 국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네, 한다. 민주당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게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의원들 중에 그 다주택자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사연이 너무 각양각색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의총에서 저희는 결정을 지었어요. 빨리 팔아라. 한 가구만 놔두고 다 팔아라. 집 한 채만 놔두고 대신 그것을 다 사연이 있다 보니 각자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팔고 자기 SNS를 통해서 그 팔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자. 근데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일순간에 확 이렇게 정리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서에 맞는 그런 그 의원들이 뭐 다가구가 있으면 다 정리할 거고 네. 민주당 의원들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이거 100% 잡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정부가 틀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나갈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정부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좀 믿어주시는 것도 그리고 정부가 정한 그런 기준에 국민들이 함께 가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뭐 박원순 시장 얘기하면서 고소인 측을 이제 피해자라고 표현했다. 뭐 이래갖고 이제 뭐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으면 그건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대요? 이제 고소인들 주장을 피해자로 바로 등치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들 주장이죠. 고소인들 주장이 아직 피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표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의원들 중에 42명인가 다주택자가 있죠. 네, 다 근데 이제 팔기로 처지가 했어요. 좀 각자 다 다른 다 것 같아요. 달라요. 근데 예. 어쨌든 조기에 좀 처분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국민 여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좀 네. 가고 있나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총에서 다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이니 그 사정에 맞춰서 빨리 좀 빠른 시간 내에 다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믿고 좀 지켜볼게요. 네. 알콩달콩이라고 뭐 있다면서요. 그게 아유. 뭡니까?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님들 모임인데요. 네. 이게 이제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영입 인재 그리고 뭐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명들이 한 3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모임인데 이 알콩달콩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채널 A에서 예. 아마 채널 예. A에서 키워주는구나. 아, 맞습니까? 네. 채널 A에서 많이 키워줍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양정철의 작품이고 친문의 그 계보 의원들이고 네. 그리고 양정철이 여의도 복귀하는 첫 작품이다. 이 몇 명인데 의원님들이? 33명인가? 33 명? 예. 센데? 세긴 세죠. 근데요. 네. 다 각자 달라요. 계보가 있어. 저는 백원우 계보예요. 그거 하지 죄송합니다. 말해. 하지 말아요? 네. 누가? 누구 계보로 하지 말해. 네. 독자적으로 하시래. 알겠습니다. 이제 네. 독자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초선 모임이 공부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공부 모임을 결성을 해서 이제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언론에서 주목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 참여돼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게 뭐 무슨 모임이냐. 그래서 저도 뭐 전화를 한 몇 동안 받았는데 이게 그래요. 의원들이 열심히 뭘 좀 공부해 보자고 만드는 건데 이게 뭐 누구 계보니 무슨 근데 그 돈이 이유는 영입 인사들이 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양정철계로 등치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입 인사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참여하고요. 그 외에 그냥 지역구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근데 영입 인사는 최재성 의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왜 최재성 계라고는 안 하죠? 최재성 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양정철 작품이다 뭐 이렇게 아, 얘기를 그래. 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공부 모임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나요? 엄청나게 공부들 하시죠. 네. 주로 7시 반 뭐 이렇게 해서 조찬에 공부 모임들을 하시는데 네. 의원님들이 이제 여기저기 공부 모임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예상치 않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지난번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어디죠? TV조선. 네네네. 예. 민주당 초선 미디어 교육. 네네. 예. 그 문제도 뭐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에요. 그게. 제가 네. 오늘 점심을 저기 홍정민 네. 의원님하고 대변인이죠 지금 예, 당 대변인하고 대변인입니다. 점심을 같이 네.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대변인 하면 네. 몇 시에 출근하시냐, 네. 국회 몇 시에 나오시냐 물어봤더니 월, 화, 수, 목, 금 모두 6시 반에 출근한답니다. 대단하시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그러면 지역구 구민들이 그렇게 아냐? 일산이거든요, 지역구가. 네. 모른대요. 그러면 웹자보나 카드뉴스 만들자. 네. 다시 수험생이 된 홍정민. 그래서 네, 네, 6시 네. 반에. 그냥 뭐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네.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아유 뭐 예리 해가지고 네. 고생 엄청 하더라고요. 네. 그 더 빠졌어요 살이. 네, 그래서 네. 그런 노는 의원들만 있는 거 아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당직을 맡아서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저희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오기는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셨어요? 경제 네. 통이기 때문에 경제 엄청난- 문제가 좀 있을 네, 때 네, 네. 본인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네, 해보시겠다고. 맞습니다. 그 네. 민주당 초선 미디어 교육 강사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하필 왜 TV조선 윤정호 국장이 첫 봤다 했냐? 네. 강사 왜 첫 번째로 나서게 만들었냐? 네. 의도야 알겠다. 네. 의도야 뭐 종편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나서고 네, 의원들도 네. 나서고 뭐 당 대변인 뭐 이런 분들 나서니까 네. 어떻게 나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실전 교육을 좀 시키고자 네. 마련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종편 공중파에서 뭐 YTN 뭐 등등 다 있으니까 네,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도 있고. 등등해서 네. MBN 뭐 해서 강사들 다 초빙한 것 네. 같은데 KBS, MBC, SBS는 없어요. 보니까 네, 네. 주로 이제 종편 계열이야. 네. 아니면 연합동 보도 채널인데 네. 하필 왜 저 TV조선 TV조선이냐? 일봤다냐 네. 이게 첫 번째 순서냐.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 일단. 안 좋으시죠? 그날 보니까 의원들이 하고 원외 인사들까지 네. 한 26분 정도 네. 참석했다고 하는데 네, 분위기가 네. 어땠습니까? 아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 하필 TV조선이냐. 근데 우리가 기피하는 게 종편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불러다가 이제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그 윤 국장께서 굉장히 곤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히 김병주 의원, 네. 예, 국방 전문위원이시잖아요. 김병주 의원께서 패널들 섭외하려면 똑바로 된 사람들 섭외해라 이렇게 막 야단치셨고 예. 네 그리고 뭐 이수진 의원님이 당신들도 반성해야 된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 아예 종편 못 나가게 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세게 얘기했고 우리 남영희 선수는 당신들 개혁 대상이다 본인 TV조선 나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혁하려고 나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금요일 날 프로가 종편은요 최영일 평론가와 같이 진행합니다. 네, 거기서 네, 네. 종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한번 알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템 선정하는 네. 문제, 그다음 패널들의 네. 구성비, 네. 그다음에 뭐 비중 네.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물론 저희 방송을 꼭 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거의 그대로 나온 거야. 와. 그날 질문에서 네. 아이템 니네 보수에 유리한 아이템만 하는 거 아니냐? 정부를 까는 거 한 3개. 네. 그다음에 보수 쪽 까는 거 하나. 네. 뭐 이렇게 섞어 놓는 거 아니냐? 네. 패널 구성도 3대 1 네. 아니면 그 보도 그 진행하는 사회자는 네. 실제로 저쪽 팬이니까 보수 팬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최현희 평론가가 맞다 시인을 하더라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마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네. 쏟아졌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의미는 있었지만 네. 앞으로 이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려면 네. 좀 섬세해야 한다. 그래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오해하지 않도록 네. 뭐 이렇게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네.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민주당 의원들이요. 그날 막 윤국장 엄청나게 시달리고 갔답니다. 장경태 의원이 뭐 편파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무튼 그날 민주당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당과 TV조선이 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승인 문제가 있어서 아이고 거기가 예. 좀 조심합니다 예, 요즘에. 예. 그 이인영 박지원 청문회 예. 뭐 준비되고 있나요? 준비는 되고 있고 저는 23일로 들었는데 박 대표님은 20일로 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뭐 20일로 들었는데 23일 얘기도 있고 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하루면 족하겠죠. 예, 쟁점이 없어서 하루만 진행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네. 뭐 쟁점거리가 없으니까 뭐 여러 뭐 김기현 의원이 이야기한 거 뭐 이런 걸 자꾸 받아 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국회 내에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쟁점이 없다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여기부터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부의장의 한석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정진석. 국회의장이 그 각 원내대표들한테 정부위원들의 추천을 받으면 네. 국회의장이 부의장과 상의를 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국회 부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인사청문회가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네. 부득이하게 지금 사안이 이렇게 발생했고 통합당이 정부위원들의 명단을 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소집을 해서 인사청문위원을 따로 꾸릴 수 있다. 그렇게 좀 유권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아, 네. 그래서 청문회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언제까지 국회 부의장을 비워놓고 할 거냐. 그다음에 정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통합당이 정말 안 가져갈 것 같으면 딴소리 하지 말고 법사위원장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국회 일을 개원식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져갈 테니까 확실히 그 대신에 국회 일정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9월 달에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7개를. 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바로 수그리고 들어가면 모양새 네. 구겨지니까 한 달 정도는 더 버텼다가 아니, 8월 중순부터 이제 작업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존심이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아니,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네, 하루 이틀 본 것도 완전 아니고. 구태입니다, 구태. 네. 예. 내년 보궐선거가 판이 어쨌든 뭐 커지게 됐어요, 사실. 그러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두지휘를 누가 하나요? 차기 지도부가 하나요? 아니면 차차기 지도부가 하나요? 그래서 고민 지점이 생긴 게 네. 어찌되었든 대선 주자가 그 당대표가 될 경우에 대선이 그 2022년도 3월 9일이니 네. 한 달 이전에 그 1년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년 3월 9일. 예, 그러면 한 달 정도 갭이 생겨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한 달을 더 하실 거냐, 아니면 비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새 대표가 할 거냐 이런 그러니까 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이 예를 들면 만약에 이낙연 당대표가 김부겸 전 장관은 그런 입장이 아니죠. 당대표가 되면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입장이고 네. 이낙연 당대표는 뭐 아시겠지만 대선을 뛰어야 할 입장이니까 내년 3월 9일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전당대회가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치러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좀 더 땡기는 게 현명할 수도 있죠. 2월 한 중순 정도에. 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를 실제로 차차기 지도부가 준비하는 뭐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있고 당대표만 그렇죠. 좀 바뀌는 상황일 네. 텐데요.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낙연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내년 3월 9일인데 한 달 더 끌어서 보궐선거까지 책임지고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원 당규를 또 손봐야 또 하거든요. 손봐야 난 됩니다. 특정 네.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선례를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낙연 당대표 개인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이미지상 욕심을 부린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박시영 대표님의 오늘 말씀을 저희 민주당 지도부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도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전당대회는 좀 어쨌든 22일인가 뭐 이렇게 등록하게 돼 있죠. 다음 네, 주까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최고위원 출마 대상자들은 한 6분 정도로 네.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많지 않아요. 6분이면 그대로 그분들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제 5+1인가 그렇죠. 예, 예, 예. 5분입니다. 다섯 분이에요. 5분이고 2명이 지명직 최고니까 네, 네. 여성이 5위 안에 못 들어가면 네. 남성분이 4명, 4+1이 되죠. 네. 그럼 지금 여성분이 한 분이 현재 되시죠. 노웅래 의원님,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그다음에 또 한병도 의원님도 네, 준비하신다고. 한명도 의원을 준비하고 저기 예, 신동근 의원님. 그다음에 염태영 연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장님 뭐 이런 분들이 6분 정도. 그다음에 또 네. 이제 뭐 한두 분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네. 이번 주까지 왜냐하면 원래는 오늘 내일 사이에는 대충 윤곽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박원순 시장님 조문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네. 며칠 조금 뒤로 늦춰지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금주 후반쯤 돼야 네. 최종적으로 어떤 분들이 나설지를 좀 봐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네. 그렇게
많이 떠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차분하죠. 그러지는 않은데요. 일단 8월 29일 전당대회에 맞춰서 지역 개편대회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위원 선임하고 지역대의원 선임하고 전국대의원 선출하는 그런 지역 개편대회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네. 지역위원회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실제로 좀 진짜 궁금해서 묻는데 예. 기존 대의원들하고 예를 들면 의원님 예. 지역 같은 경우도 네. 대의원 바뀌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 이내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신규 당원분들이 아직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당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게 돼요. 그거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있잖아요. 원래 몇 명이 연명하면 대의원에 나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도가 원래는 있잖아요. 5분이었었는데 네. 5분의 추천을 받아야 됐었어요. 네, 네. 중복 없이. 네.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냥 본인 추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본인 대신 추천만으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그 추천을 많이 받은 사람 위주로다가 선임이 됩니다. 네. 본인 한 사람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개편대회가 대충 언제까지 치러지나요? 23일? 23일? 저희는 21일 날 하고 27일 하니까 이달 말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당원인 분들, 권리당원 있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지역위원회에 연락하셔서 본인이 네. 대의원으로 활동하실 수 하고 싶은 마음이 네, 네. 있으시면 네. 예전에는 5분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도 된다는 거 본인 아니에요? 추천만 해도 됩니다. 네. 예. 제도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면 네. 좀 많이 완화된 거죠. 완화된 거네요. 예, 예. 좀 물갈이를 좀 할 필요도 좀 있지 않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 택지개발지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하시겠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네. 자, 오늘 뭐 여러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뭐 저기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떤 분은 특정인은 좀 아니다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그래요? 저는 네. 뭐 그런 의견들 많이 나올 필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더 괜찮은지 네. 정말 좋은 상품 잘 골라야죠. 네, 네. 제2의 김혜영 최고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많은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또 민주당의 철학, 이런 정책 기조, 방향, 그다음에 당의 기울과 기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체득한 분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슈퍼챗을 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게 지금 뭐예요? 저한테 준 명단이 다 그분들인가요? 그렇구나. 야, 한 10여 명 되는데 다 불러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게시판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 후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김종민 최고위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당대표 도전자가 나오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당대표께서 출연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수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박싱 TV에 나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띄워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와서 오히려 마이너스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러면 한 방에 갑니다. 그거 각오하시고 내가 그래도 잘 준비됐어. 네. 이렇게 자신만만한 분들의 네. 도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1부는 이렇게 마치고 잠시 후 2부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최강욱 대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